안녕하세요. 기업 탐방 중심의 독립 리서치 아리스입니다. 저희가 2021년 수소 모빌리티 플러스 쇼 2회차 행사에 다녀왔습니다. 작년에 1회 전시회도 다녀왔었는데요. 당사 아리스는 수소 경제, 수소 산업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행사를 작년에 이어서 다시 한번 다녀오게 되었고요. 그 후기를 영상으로 지금 올려드리려 합니다. 이번 전시회에는 현대차 그룹을 비롯해서 국내 많은 기업들이 참여를 했고요. 상장 기업 위주로 부스를 방문해서 전시된 제품도 보고 기술 동향, 사업 전망 등도 물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을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공유를 해드리기 위해서 영상을 찍고 있으니까 끝까지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영상을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 꼭 눌러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2021년 수소 모빌리티 플러스 쇼 후기 영상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행사는 일산에 있는 킨텍스 2 전시장에서 행사가 열렸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1 전시장에서 열렸는데 이번에는 2 전시장에서 열렸고요. 규모는 작년보다 훨씬 더 커진 것을 확실히 좀 느낄 수 있었습니다. 공간으로 보나 구성으로 보나 또 참여한 기업들로 보나 이번 행사가 작년 1회보다는 훨씬 더 규모가 커졌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전시된 품목을 보시면 여기 수소 모빌리티 분야에서 수소차나 수소 드론, 수소 선박 뭐 이런 것들이 전시가 되었고요. 수소 충전 인프라 분야에서는 수소 충전소, 수소 생산, 저장, 운송과 관련된 해당 기업들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수소 에너지 분야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연료전지와 관련된 기업들이 참여를 했습니다. 전체적인 전시 배치도를 좀 보시면 전체 구성 중에서 현대차 그룹이 거의 절반 이상, 사실은 3분의 1 정도 규모이지만 거의 한 절반 이상은 현대차 그룹이 전시장을 좀 차지했다라 보시면 되겠고요. 전시장 입구, 그 외곽부터 해서 이쪽으로 들어가시면 실제로 약간은 내려갑니다.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내려가게 되면은 SK ENS부터 해서 한국가스공사, 저희가 이렇게 화살표 따라서 전시회를 구경을 했고, 해당 기업들 중에 상장 기업들 중심으로 저희가 부스 방문을 진행을 했습니다. 방금 전시 배치도에서 보신 바와 같이 네, 여기 지금 밖에 풍경인데요. 이렇게 들어가셔가지고 네, 이쪽이 지금 입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들어가시면 실제로 네, 지금 여기서 보시는 바와 같이 약간 아래쪽에 전시장이 지금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펼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아래로 내려가서 이쪽부터 해서 쭉 전시를 저희가 실제로 돌아보면서 관람을 진행을 했습니다. 첫 번째 관심 기업은 SK ENS입니다. SK가 지분 90%를 소유를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SK ENS는 도시가스 사업을 진행을 하는 지주회사로 출범을 해서 현재는 수소나 친환경 LNG 등으로 사업 영역을 확장을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SK그룹은 수소사업 밸류체인 구축을 위해서 18조 5천억 정도를 2025년까지 투자한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수소 생산, 유통, 공급을 하는 밸류체인의 모든 과정을 통합적으로 운영을 하는 사업자로서 위상을 세우는 것이 목표인 것으로 보이고 그 사업에 있어서 그룹사 중에 핵심 기업은 바로 SK ENS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SK ENS만 볼 경우에는 약 한 5천억 정도를 투자를 해서 액화수소 3만 톤 생산 체제를 확립하는 것을 기본적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SK ENS는 기존에 하고 있던 천연가스를 활용을 해서 이산화탄소를 제거한 25만 톤 규모의
청정수소를 추가로 생산한다는 계획도 현재 보면 가지고 있습니다. 수소는 우리가 그레이 수소, 블루 수소, 그린 수소로 좀 구분을 짓고 있는데요. 이거는 친환경 정도에 따라서 좀 구분 지어진다고 보시면 되겠고, 당장은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수소가 바로 부생수소와 블루수소를 생산할 수 있기 때문에 SKENS도 현실적으로 부생수소와 블루수소를 생산하는 그런 사업에 집중할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SKENS는 비상장 기업입니다만은 수소 사업을 기반으로 해서 기업 가치를 끌어올려서 상장을 추진할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고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SKENS의 사업적인 진행 과정을 잘 살펴가시면서 혹시라도 SKENS가 나중에 상장을 할 경우에는 IPO에 참여해 보시는 것, 이런 것들도 좀 권해드릴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기업은 한국가스공사입니다. 수소 생산과 유통을 담당할 것으로 보이고요. 한국가스공사는 1983년도 국내에 처음으로 천연가스를 들여온 기업이고요. 2020년 12월부터 사업 범주에 수소 사업을 추가를 했습니다. 수소를 대량 생산할 수 있는 경제적이고 현실적인 방법은 아직까지는 천연가스를 개질하는 방법입니다. 한국가스공사는 천연가스 개질 방식으로 수소를 생산할 것으로 보이며 기존의 천연가스 배관을 이용해서 수소를 유통할 수 있는 기업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다음은 두산그룹입니다. 두산퓨얼셀, 두산모빌리티 이노베이션, 기타 두산그룹사들도 수소 사업을 미래 먹거리 사업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중에서 두산퓨얼셀이 수소 연료전지 발전 분야에서 국내 1위 기업입니다. 연료전지 타입은 종류가 크게 한 5가지 또는 6가지로 구분 지어질 수 있는데요. 그 중에서 PAFC 타입, 인산형 연료전지를 주력으로 생산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영국의 세레스 파워와 차세대 연료전지를 부각받고 있는 SOFC 타입, 고체 산화물 연료전지 기술을 개발 중에 있습니다. 현재 두산퓨얼셀은 연평균 3년간 수주 금액이 1조 원 이상을 달성을 하고 있고요. 2023년에는 매출액이 1조 5천억 원 이상 달성하는 것이 회사의 기본적인 목표입니다. 참고로 2021년 예상 실적 매출액은 4,770억 정도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2년 뒤에는 매출액이 3배 이상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두산퓨얼셀이 상당히 성장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에 주목받는 것은 수소, 전기, 열을 동시에 생산할 수 있는 트라이젠입니다. 트라이젠은 수소와 전기를 함께 충전할 수 있는 복합 충전소입니다. 온수 공급 및 지역 난방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 가능한 차세대 연료전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른쪽 사진은 두산 모빌리티 이노베이션입니다. 두산은 수소 드론 사업에서 국내 대기업 중에서 가장 먼저 사업을 시작한 회사입니다. 2017년부터 두산 모빌리티 이노베이션을 설립을 하고 2019년에는 실제 제품을 양산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다음은 효성그룹입니다. 효성은 자회사 효성중공업이 2008년도 경기도 화성의 현대차 남양기술연구소에 국내 최초로 수소 충전소를 건립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국내 시장 점유율 35% 정도를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효성그룹은 장기적으로 수소 사업 밸류체인 구축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린데그룹과 조인트 벤처를 설립을 해서 액화수소 생산과 유통 사업에 나설 것으로 보이고요. 빠르면 2023년부터 액화수소를 생산을 하고
전국 120여 곳에 액화수소 충전소를 구축을 해서 유통을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는 화면 이 오른쪽 위에 있는 이 검은색 이 제품이 멀리서 볼 때는 그냥 무슨 노끈처럼 보이긴 합니다. 그래서 지금 관람객 분들도 이 근처에는 많이 안 계셨는데 이게 바로 효성첨단 소재의 탄소섬유라고 하는 소재입니다. 지금 효성첨단 소재가 이 탄소섬유로 상당히 많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H25024K는 탄소섬유로서 강철에 비해 무게는 4분의 1 수준이면서도 강도는 10배 이상 높은 탄소섬유입니다. 경량화를 통한 에너지 사용에 효율성 증대를 위한 핵심 소재로 주목을 받고 있고, 수소차에 보시면 그 수소 연료 탱크가 있는데 그 수소 연료 탱크 안쪽 내부에 들어가는 소재가 바로 이 탄소섬유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직 현대차 넥소 쪽에 들어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수송첨단 소재도 앞으로 이 수차, 또 수선박, 수열차 다양한 산업에서 수소 에너지를 활용을 하면서 수연료 탱크를 비롯한 많은 소재가 필요로 하는데 그 중에 바로 이 탄소 섬유가 핵심 섬유로 떠오르고 있기 때문에 여러 곳에 앞으로 사용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동사의 제품 같은 경우에도 지금 실증 테스트 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양산도 곧 이루어지지 않을까 시장에서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비나텍이라고 하는 기업입니다. 비나텍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연료전지용 탄소 지지체 촉매 그리고 막 전극 접합체 보통 MEA라고 부르는 이러한 소재들을 개발 및 양산을 하고 있습니다. 탄소 지지체는 연료전지 촉매의 핵심 소재로서 지지체의 특성은 연료전지의 효율성과 내구성에 영향을 미치는 소재입니다. 독자적으로 오랜 기간 연구해서 탄소 제어 기술을 상용화하는 데 성공해서 지금 제품을 양산을 하고 있습니다. 촉매는 막 전극 접합체라고 하는 MEA 전극을 구성하는 주요 소재로서 촉매 생산 기술을 연료전지, 원천 기술 중 하나로 불리우고 있습니다. 비나텍은 다양한 형태의 합금 촉매 및 백금 저담지 촉매를 개발 및 생산하고 있으며 금속 촉매 입자 크기 조절 및 담지율 제어 기술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MEA는 멤브레인 일렉트로드 어셈블리의 약자로서 막 전극 접합체라고 불리는 연료전지 스택의 핵심 부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로 PMFC 타입의 고체 고분자 연료전지에서 많이 이용이 되는 소재입니다. 우선 비나텍 같은 경우에는 앞서 소개시켜드렸던 세 개 소재가 일부 매출이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전체적인 매출 비중을 볼 때 2021년 상반기 기준 수소 쪽으로 나가는 매출이 한 6%가 채 안 됩니다. 현재는 슈퍼 커패시터라고 하는 제품이 매출의 93% 이상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수소 연료전지 쪽으로 나갈 수 있는 제품의 성장성이 크게 기대가 되고 있는 그러한 사항들입니다. 다음은 일진 하이솔루스입니다. 일진 하이솔루스는 저희 당사 아리스에서 가장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던 기업이었고요. 일진 하이솔루스가 올해 2021년도 9월에 상장을 했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일진 다이아, 기존의 일진 하이솔루스의 최대 주주인 일진 다이아라는 기업으로 1회 행사에는 참여를 했는데 올해는 상장도 했고 그렇기 때문에 일진 하이솔루스가 직접적으로 참여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동사의 핵심 부품은 수소 연료 탱크입니다. 탄소 섬유 소재를 감아서 700바의 높은 압력에서도 견딜 수 있도록 제품화를 성공을 한 현재까지는 국내에서 이 수소 연료 탱크를 대량으로 생산할 수 있는 유일한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동사의 수소 연료 탱크는 현대차 수소차 모델인 넥소에 현재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독점적인 공급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수소차 한 대당 3개의 연료 탱크가 들어가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동사가 2021년도 9월 1일 상장을 한 이유는 공모자금을 가지고 공장을 증설을 해서 앞으로 이 수소 연료 탱크에 대한 생산량을 더욱 끌어올리기 위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향후에 이 연료 탱크는 차량 분야에서는 상용차, 버스나 트럭을 중심으로 적용되는 곳이 늘어날 것으로 보이고 이미 뉴스에 많이 나왔는데요. 선박이나 열차, 지게차 등 다양한 곳에서 소연료 탱크가 사용되는 곳이 계속 늘어날 전망입니다. 오른쪽에 보시는 이 튜브 트레일러라고 하는 제품은 큰 트럭을 모형화 시켜 놓은 건데요. 우선은 생산, 운송, 저장이 매우 중요한데 이 튜브 트레일러는 바로 운송과 저장을 담당할 수 있는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뒤쪽에 이 수소 연료 탱크가 지금 세로로 여러 개가 세워져 있는 것을 보실 수 있고요. 이 통 하나하나에 바로 수소가 저장이 되고 차를 이용해서 운송이 되는 그러한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동사의 제품은 초경량 고압 탱크 타입 4 기술을 적용해서 전체적인 중량은 절감을 하고 트레일러의 길이도 줄여서 이동의 효율을 높이고 수소 운송량은 늘려서 경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 실제로 수소 충전소에서도 이 튜브 트레일러 자체를 가져다 놓으면 그대로 수소 충전소가 되는 그러한 시스템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다음은 상하 프론테크라고 하는 기업입니다. 제가 이번 행사에 참여했던 근본적인 이유들 중에 하나가 동사 상하 프론테크의 신제품을 보기 위해서였습니다. 워낙에 동사의 제품이 시장에 많이 알려져 있지 않았는데요. 이번에 상하 프론테크가 고객사인 현대차 쪽의 요구로 인해서 부스도 마련을 좀 했고 시제품을 실제로 시장에 공개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시제품을 좀 보기 위해서 이번 행사에 참여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상하 프론테크는 고분자 전해질막, 보통 멤브레인이라고 부르는데 이 제품을 공개를 했습니다. 이번 수소 모빌리티 쇼에서 동사의 제품이 공개된 것은 처음이었고 고객사, 현대차와 비밀 유지 협약으로 그동안 관련 제품에 대해서 시장에 말을 많이 아껴왔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고객사 요청으로 동사도 이번 전시회에 참여를 했고 현재 이 제품은 6월 말부터 현대차 넥소에 공급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현재는 약 넥소 700대 정도에 공급을 했고요. 향후 넥소를 기준으로 볼 때 약 3만 대 정도 공급할 수 있는 생산 능력을 보유를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현재 이 공장도 증설 중에 있습니다. 만약에 이 공장이 증설이 완료가 된다고 하면 동사의 고분자 전해질 막이 넥소 기준으로 볼 때 약 10만 대 정도에 공급할 수 있는 생산 캐파를 확보를 하게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사 상하 프론테크가 앞으로 매출이 얼마나 크게 늘어날지 시장에서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갖는 이유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S퓨얼셀입니다. S퓨얼셀은 연료전지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건물용은 5에서 10kW급 제품을 양산하고 있고요. 발전용은 100kW급 제품을 양산한 레퍼런스를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동사의 경우에는 현재 해외 시장 진출을 꾸준하게 지금 타진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 유럽 시장 진출을 위해서 인증 등을 준비를 하고 있고요. 향후 수출을 통한 실적 성장을 기대해 볼 만한 그런 기업입니다. 사업의 내용은 연료전지라고 하는 아주 단순한 사업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투자하시는 분들께서는 이 SPL셀의 연료전지가 향후에 매출이 어느 나라, 어느 지역에서 이루어질지 이런 것들을 좀 체크해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코오롱 그룹입니다. 코오롱 그룹은 코오롱 인더스트리, 코오롱 플라스틱, 코오롱 글로벌과 코오롱 글로테이라고 하는 기업이 참여를 했습니다.
세 개 회사는 상장 기업이고요. 코오롱 글로텍이라고 하는 기업은 비상장인데 저는 이번에 이 코오롱 글로텍이라고 하는 기업에 대해서 좀 재미있게 봤습니다. 그 이유를 뒤에 좀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코오롱 인더는 수소차 핵심 부품인 수분 제어 장치를 공급을 하는 기업입니다. 역시 현대차 수소차 모델인 넥소에 동사의 제품이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코오롱 인더가 앞으로 주목할 부분은 막 전극 접합체 MEA라고 하는 일종의 분리막 소재인데 앞서 상하 프로테크와 같은 비슷한 사업 구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국내에서는 상하 프로테크가 현재 국산에 성공을 했고요. 역시 코오롱 인더가 2020년도에 국산화에 성공을 했습니다. 현재까지는 미국의 3M이라고 하는 기업이 독점적으로 공급을 하던 소재이고요. 국내 업체들이 잇따라 국산화에 성공을 하면서 향후의 경쟁력을 더 높여가면서 시장이 점점 더 커질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 산업이고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소호롱 플라스틱은 수소연료 탱크 소재인 플라스틱 라이너를 개발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2023년도 상업화를 목표로 여러 업체들과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있으며 이런 부분들도 투자하시는 분들께서는 잘 추적 관찰을 해야 된다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코오롱 글로벌입니다. 코오롱 글로벌은 건설사이기 때문에 그린 수소 생산에 포커스를 좀 맞추고 있습니다. 해상 풍력을 기반으로 단기적으로 풍력 발전을 통한 그린 수소를 생산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고요. 수전의 기술 보유 업체 등의 투자를 지속적으로 해 나가면서 사업을 확장해 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은 비상장 기업인 코오롱 글로텍이라고 하는 기업입니다. 저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코오롱 글로텍이라고 하는 기업을 재미있게 봤는데요. 차세대 압력 용기를 소개했습니다. 기존에 양산하고 있는 업체들과 공정 방식이 약간 다릅니다. 건식과 습식으로 구분을 할 수 있는데요. 그림에서 보시면 여기 앞에 보이시는 게 습식 방식이고요. 뒤에 보이시는 게 건식 방식인데 이 코오롱 글로텍이 이 건식 방식을 현재 연구 개발 중에 있습니다. 이 건식 방식으로 드라이 와인딩 공정을 사용을 해서 수소 연료 탱크를 만든다라고 하는데요. 아직 대량 생산을 할 수 있는 시기는 아닌 것 같고요. 2023년도 정도에 상업화를 목표로 개발 중에 있다라고 합니다. 만약에 동사의 제품이 대량 생산이 가능해진다라고 하면 기존의 업체들하고는 분명히 경쟁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국내 소연료 탱크를 지금 만들고 있는 일진하이솔루스나 또는 아직 구체적으로 많이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현대위와와 같은 이런 기업들하고 향후에 경쟁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동사의 기술력으로 볼 때는 공정 방식이 조금 더 단순해지기 때문에 영업 마진 측면에서는 훨씬 더 유리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 이 코오롱 글로텍이 얼마나 기술적으로 완성도를 높여가지고 제품을 좀 내놓을지 이런 것들도 한번 관심 있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대량 생산을 할 수 있는 그 시점이 온다면 코오롱 글로텍도 충분히 신규 상장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대량으로 공모 자금을 모아서 공장을 증설을 하고 매출과 영업이익을 크게 키우는 이와 같은 방식으로 회사를 키우지 않을까 기대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은 현대차 그룹입니다. 현대차 그룹은 현대차를 비롯해서 기아, 현대모비스, 현대제철 그룹사들이 많이 참여를 했고요. 이미 시장에 많이 뉴스 또는 언론 보도를 통해서 나왔기 때문에 제가 설명드리는 것들보다 더 잘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들은 그런 언론 내용들을 잘 보시면 좋겠고요. 지금 왼쪽에 보시는 이 사진은 현대차에서 자랑을 하는 수소 트럭입니다. 미국의 니콜라가 한때
사기 이슈가 있었는데요. 실제로 수소트럭을 만들 수 있는 전 세계 대표적인 기업은 바로 현대차입니다. 엑시언트 모델이고요. 향후에 2023년도에 후속 모델이 나온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상용차 시장, 수소차 트럭 분야에서 현대차가 가장 앞서 나갈 것으로 기대를 좀 해볼 수 있겠습니다. 오른쪽 사진에 있는 것은 현대 로템과 협력을 해서 제작한 수소 트램입니다. 이동 수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왼쪽에 있는 사진을 보시면 저는 이게 SUV 모델인 줄 알았습니다만은 기아차에서 선보인 수소 연료 전지를 활용한 긴급 구호나 재난 상황을 대비한 전력 공급용 차량이었습니다. 참고로 기아는 2028년도부터 수소차를 선보인다라고 밝혔기 때문에 이와 같은 모델을 비롯해서 다양한 수소차 라인업을 만들 것으로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 오른쪽에 있는 것은 트레일러 드론이라고 합니다. 수소 모빌리티 확장성을 위한 컨셉트카 차량인데요. 트레일러 드론은 정밀 지도, 센싱 기술 등을 적용한 운송용 모빌리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길이는 일반 버스 정도인데 회전 반경을 최소화하고 무인 운행을 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번 행사에서도 지금 제가 사진을 찍었습니다만은 이 앞으로 충분히 더 공간이 있고 유턴과 비슷하게 돌아올 수 있는 공간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이 운송 모빌리티를 한 바퀴 돌아서 다시 되돌아오는 그런 시연을 하기도 했습니다. 따로 여러분들이 수소 관련돼서 좀 관심 있게 보실 기업들은 NK나 세종공업, 유니크, 니케이락, 동호화성 등도 있습니다. 해당 기업들 중 아리스에서 수소와 관련된 설명과 함께 투자 포인트를 기업 분석 영상에 올려둔 자료들이 있으니까 그런 영상들도 같이 한번 보시면 좋겠고요. 저희가 지금 후기로 올려드린 영상 이외에 증권사 애널리스트 분들도 이번 수소 모빌리티 쇼에 다녀간 이후 후기 보고서를 많이 올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보고서들도 시간 내서 읽어보시면서 앞으로 수소 경제, 수소 산업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보시길 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은 마무리되었는데요. 영상이 정말 좋았다면 좋아요와 함께 구독도 꼭 눌러주시길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